사람들이 이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좌파와 우파의 이념의 대립이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념의 대립이라고 저는 보질 않아요. 그냥 약간 정상과 비정상? 약간 그런 느낌이 요즘에는 꽤 많아요. 아니 그렇잖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정상과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저기 원전으로 먹고 살고 조선으로 먹고 살고 방산으로 먹고 살고 이런 나라예요. 근데 저기 원전을 우리나라 이제 쓰지 말자. 태양광 패널을 깔자. 이러면서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과 그 부품과 부속과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민둥산을 만들어서 깎아버린 다음에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발전에 대한 단가도 안 나와요. 전기세 이빠이 올라요. 그런 거를 지지하고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 1위국인데 원전 수출 1위국에서 원전 강국에서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게 그 원전에 대한 기술력과 이런 격차를 다 따라잡히고 그리고 외국들도 이제 우리나라 원전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국가 그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힘이 떨어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럼 누가 국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국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해 21세기 매국노라고. 아니 원전 기술을 안 쓰고 태양광 패널을 새만금에다가 바다에다 이빠이 깔아가지고 새똥밭을 만들어버리고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그런 식으로 원전을 안 쓰고 태양광을 가져다 쓰고 그 전기세는 이빠이 올리고 그게 매국노가 아니면 뭐가 매국노입니까? 21세기 매국노라고. 그리고 전한길 열사가 전한길 선생이 너무 많이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는 해. 전한길 선생님이 좀 너무 나가기는 했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준 정치인이지 뭐 누구가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선동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언론사를 만들었다면서 언론사를 만들고 이게 마치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매국노와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국노와 애국자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전한길 선생 같은 경우는 과하긴 한데 저런 사람들이 독립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지하실 공장 한켠에서 음침하게 자기가 능력이 있고 배우고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의를 참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독립신문을 만들어가지고 신채호인가? 독립신문 신채호? 그렇게 신채호 같은 사람이 저기 전한길 선생님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우리한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돈 잘 벌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굳이 이렇게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욕을 처먹고 그럴 이유가 뭐야. 그런 독립신문을 만든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애국자라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굳이 그거를 욕을 처먹어가면서 자기가 언론사도 만들고 그러는 게 불의를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쉽게 말해 일제시대하고 비슷해요. 매국노와 매국노 일제 친일의 앞잡이들 그런 매국노들이 있고 이런 방관자들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방관자들이 거의 대다수고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한 운동가들은 또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몇 프로나 되겠어. 한 5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한 8, 90명은 그냥 선량한 시민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 또 나머지 이완용이나 이런 매국노 같은 사람들은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국노지 친일파 요런 매국노로서 이렇게 중국에다가 나라를 팔아먹고 지금 그 일제시대와 완전 그냥 내가 보기엔 분위기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준 일제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지금 이게 일제시대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역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10년 후에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 10년 후에 우리가 중국으로 또 러시아로 이 대한민국이 국적이 변경이 돼버리면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되겠지. 우리가 지금 진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이 시기가 왔구나 라고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거야. 그러고서 나중에 전한길 같은 사람이 그 독립운동가로서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면은 그 역사에 길이 남고 독립운동이 편찬 여기다가 쫙 되고 매국노 리스트에 이재명 문재인 문다혜 박원순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근데 그거는 역사가 말해주는 거야. 지금 이야기해주는 게 아니야. 그 일제시대와 지금 판박이라니까? 일제시대와 판박이? 몰래 뒤에서 이렇게 중국에다가 나라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정상과 비정상의 지금 그런 싸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것도 저에 대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5년 후, 10년 후에 역사가 지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100년 전에도 똑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100명 중에 90명, 85명은 그냥 방관자였다니까? 일제시대가 되든 대한민국이 조선이든 오히려 일제시대가 더 살기가 좋다 이러면서 살아나갔던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야. 우리 고종황제님이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로 도망가셨다고? 어떡하지? 아이고 고종황제님 하면서 고종황제를 찾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조선시대가 더 좋았다. 조선시대로 돌아가자. 몇 명이나 되겠냐고. 일제시대가 되니까 우리가 저기 법도 있고 지나가다가 양반 새끼들이 싸대기 때리고 이런 것도 없고 야 계급도 좀 사라지고 너무 살기가 좋다. 이러면서 일제시대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갔다고. 소시민으로서.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살아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방관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뭐 일제시대에서 뭐 어디 회사에 취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뭐 대학도 가고 뭐 군대도 가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나중에 뭐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 보고 매국노라네? 아니 그냥 편하게 살았을 뿐인데 나는 일제로 넘어가든 대한민국이 조선반도에 살든 관심이 없다니까. 오히려 조선보다 일제가 좋아 해가지고 산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어떻게 매국노가 될 수 있냐? 나라를 거기다가 팔아먹었으면 그건 매국노가 될 수 있지. 근데 방관했다고 매국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매국노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뭐 베트남과 뭐 이런 데다가 대한민국을 팔아먹어가면서 태양광 풍력 발전 이걸 구매해가지고 풍력 발전 우리나라 짱이지. 저기 태양광 발전을 중국에서 사오고 원전 수출 금지해버리고 조선 같은 거 그냥 개박살 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중국에다가 북한에다가 대한민국 쌀 퍼주고 돈 퍼주고 달러 퍼주고 대북 송금하고 이런 매국노들이야말로 진짜 매국노라고.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야 되는 진짜 매국노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이거는 이념 논쟁이 아니에요. 이념 논쟁이라는 거는 20년 전, 30년 전 얘기야. 노무현 이전의 얘기라고. 이념 논쟁이라는 거는 그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미 FTA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이념 논쟁인 거지. 자기 이익에 의해서 내가 좌파에 붙을 것인가 우파에 붙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어떤 서로의 득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념 논쟁이죠. 그렇잖아. 한미 FTA가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겠지. 근데 우리처럼 구매해서 쓰는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는 손해가 되고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올바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겠습니까? 이거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 이건 매국노야. 이건 매국노. 이념에 대한 부분이 아니야.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에 반대를 하고 돌을 던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그냥 찬성을 하고 중국에다가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행위에 동의를 하고 중국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주고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주고 뭐 그런 식으로 막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이런 거에다가 막 적극적이고 도와주고 이런다라고 하는 데에다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 이게 21세기 매국노고 비정상이지 뭐가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라고. 근데 한미 FTA, 뭐 여성 인권 정책 이런 거는 그 어떤 가치관에 대한 문제지. 지금은 가치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이걸 이념 논쟁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이념 논쟁은 이게 올바르고 그르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취향에 대한, 테이스트에 대한 문제지.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는요, 테이스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문제라고. 나라 팔아먹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야. 민주당 지지하고 지금 윤석열 탄핵에 지금 뭐 지지를 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매국노고 친일파고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는 이적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념에 대한 그런 게 아니다. 아니, 국력을 약화시키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에 그렇게 대한민국의 적국인 북한에다가 대북 송금을 500만 달러인가 50만 달러인가 그렇게 쌍방울에 김성태를 시켜가지고 대북에다가 북한에다가 송금 좀 해줘라고 부탁을 하고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지적 능력의 어떤 부재인 거지. 그렇잖아. 아니,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그런 식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나라를 팔아먹는데 적극적인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의 정치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고, 이거는 이념의 논쟁이 아니다 라고 제가 요걸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다음 질문. 이민자들 외노자들 증가도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민자 외노자는 대한민국이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구 구조상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가는 게 맞지. 그리고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대한민국이 강해질 수 있다면은 이민자들 외노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짱깨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또는 짱깨들에게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더 아주 강력한 베네핏을 주고 뭐 투표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에 관여를 하게 해버리고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 그거는 매국노라는 거죠. 이재명 같은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21세기 매국노. 그거는 좀 달라요. 21세기 매국노는 이재명, 문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원순.